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2억 1,780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소관별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 예산은 1억 4,898만 7천 원이 감소한 8억 1,55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맞춤형 복지카드 수익금과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금액 확정 통보에 따라 각각 2,901만 3천 원과 7억 5,351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협력과 세입 예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도비 보조금 추가 결정에 따라 180만 원 증액한 5억 2,960만 6천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쪽입니다. 교육 청소년과 세입 예산액은 2억 1,592만 4천 원이 증가한 37억 6,92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여성 청소년 용품 보편 지원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2억 1,592만 4천 원이 증가한 4억 9,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 예산액은 241억 4,906만 4천 원이 증가한 245억 4,93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유재산관리 1,000만 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82억 5,326만 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58억 8,58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280만 1천 원이 증가한 2,529억 4,925만 9천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4쪽 총무과 세출 예산액은 1억 5,014만 원 3천 원이 증가한 1,824억 6,306만 6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민간인 표창장 케이스 변경에 따라 3,544만 원과 우편물 발송량 증가에 따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별 높이 조절 책상 구입에 1,680만 원, 청사민원 안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2,546만 9천 원과 전년도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반환을 위해 5,7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입니다. 자치협력과 세출 예산액은 4억 1,671만 3천 원이 증가한 95억 2,544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180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893만 2천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재개에 따른 관련 사업에 2억 5,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은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1억 3,454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액은 여성 청소년용품 보편 지원금 7억 1,974만 8천 원이 증가한 346억 5,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4,020만 6천 원이 증가한 51억 9,9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결산검사위원회 온라인 교육에 따른 교육비 및 교육여비 75만 원을 삭감하였고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사무실 행정장비 구입비 3천만 원과 도유재산의 유지관리비 1천만 원, 2021년 회계년도 도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액은 4,889만 9천 원이 감소한 53억 3,59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행정정보 포털 프로그램 기능 개선 사업 5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금 1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민원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6,808만 3천 원이 감소한 25억 5,28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미운영에 따른 관련 예산 645만 6천 원과 민원 발급기 설치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225만 8천 원, 콜센터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여권사무 공무직 근로자의 휴직으로 인건비 1,500만 원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 감소로 기본 업무 수행료비 1,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가족관계 등록사무와 여권사무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6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종합관제소 세출 예산액은 7,764만 7천 원이 증가한 77억 9,7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348만 2천 원, 방범 CCTV 라이센스 구입에 6,75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66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9억 4,81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 원평동입니다. 원평동 세출 예산안은 225만 4천 원이 증가한 4억 8,720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에 150만 원, 공무직 임금 협약 소급 등에 따른 증가분 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통복동 세출 예산안은 공무직 임금 협약 소급 등에 따른 증가분 84만 9천 원을 계상한 2억 5,823만 6천 원입니다. 66쪽 비전이동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축소 및 미실시에 따라 1,300만 원이 감액한 6억 5,951만 6천 원입니다. 67쪽입니다. 세교동 세출 예산안은 임시청사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한 5억 4,284만 8천 원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동삭동 세출 예산안은 2,522만 3천 원이 증가한 4억 7,757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청사 임대료 및 공공요금 3,0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시설 유지 보수비 및 환경정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일단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럼 간단하게 제가 7쪽에 보면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 지자체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게 지금 저희가 그러면 2,893만 2천 원이 이게 연간 유지 운영비 수수료 개념이죠, 지급할 요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시스템을 예, 그래서 구축하는 이게 비용. 총 70억인데요. 이걸 네. 243개 네네. 지자체가 나눠서 2,890만 원을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나요, 별도로? 일단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네, 그 관련돼 있는 거는 내년부터 네. 이게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 세부적인 거는 이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럼 유지관리비도 별도로 들어가긴 하겠네요. 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 말 그대로면 언어 그대로면 우리 평택 사는 분들이 평택에 이제 기부하는 뭐 이런 게 진행되는 사이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향을 말 그대로 고향을 사랑하는 이제 기부제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은 안 되고 개인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를 기부해서 그 금액을 이제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법에서 지금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게 뭐 어쨌든 시행이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또 이것도 순위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각 시군별로. 이게 뭐 제가 이야기할 거 아니고 이 국회에서 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아니 이게 인구 뭐 4, 5만의 군 단위와 100몇십만의 뭐 그런 광역에 준하는 특례시나 이게 지금 이게 나중에 박탈감이나 어떤 상대성이 지금 발생할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시행된다는 것 자체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금 시 군단이나 이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지금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기초연인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어차피 참여할 거니까. 그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행사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왜 없었죠? 있었는데요. 코로나 네. 때문에 그동안 어떤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 안 했고요. 재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조기인데요.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제 공약에도 이제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순찰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대가 이제 뭐 30개 지대이지 또 사실 이게 세분화하면 또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찰 차량 지원이 우리가 지금 뭐 연간 뭐 몇 대씩 이제 수대씩 나가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제 계산법으로 볼 때 뭐 연간 한 10억 정도 한 2년만 투입해도 연간 40대씩에서 한 80대 지원되면 저희가 이제 동일한 색상으로 랩핑을 씌워서 어떤 순찰 차량의 역할을 좀 하면 범죄 예방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게 저희 계산이어서 제가 이제 좀 계획을 진행해 보고 싶은데 그런 차량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에 대한 계획은 좀 특별히 없습니까? 네, 이제 참고로 작년에 세 네. 대를 지원을 예, 했고요. 그렇죠. 금년도에 4대, 그래서 총 7대가 음, 지금 나가고 네,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천만 원 네네. 계산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추경 때 네. 추가로 2대가 이제 세워진 거고요. 예, 여기 이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지대별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식이 좀 안 된 것들 아직도 안 된 것들은 지대가 나중에 받아도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지대도 있고요. 당장 이게 또 필요해서 신청하는 지대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뭐 단년 내년이나 내후년에 뭐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수요를 감안을 해서 연도별로 예측을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요는 지금 뭐 서로 아우성입니다. 지금 뭐 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순찰 단체 지대들이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중고차 매입해서 랩핑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노후화된 건 사실이고,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지원 근거도 명확히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뭐 3대, 4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한 2년 정도 저희가 바짝 예산해서 지원이 되면 한 10억씩 2년만 지원돼도 지금 요구하는 모든 게 해소가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뭐 매년 3세대, 4대 이렇게 되면 마지막 갈 때까지 10년 안에 30대, 40대인데 또 그 10년 동안에도 계속 지원 못 받는 데는 나타나고 또 뭐냐면 매년 세대, 4대 받으면 그 단체 특성에 맞게 또 랩핑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구난방인 것도 사실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뭐 이런 순찰대 차량을 지원하면서 주황색으로 만약에 통일한다, 뭐 노란색으로 통일한다 그러면 우리 평택의 범죄 예방에서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노란색 차가 뭐 주황색 차가 다니면 아 저건 순찰차구나라고 명확히 인지하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순찰 단체들이 이제 경찰차와 색깔을 비슷하게 통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약간 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시민경찰이나 여기서도 경찰과 동일한 마크나 디자인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그거 못 쓰게 이렇게 법적으로 또 구분이 되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치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영역 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면 한 2년만 예산 투입하면 한 10년 동안은 또 이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대기 번호표 뽑고 목 빠져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모든 순찰 단체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전향적으로 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른 예산 저희가 이제 뭐 2조 일반 예산으로 우리 본 예산 자체가 한 2조 넘어서는 시가 됐고, 그러면 순찰 단체나 여기에 있어서 전폭적인 대폭적인 한번 확대를 한번 강구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각 지대 네, 의견 들어서 네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 대로 예, 최대한 예,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차량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부터 우선해서 네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기간에 네네. 한번 수요 조사해서 네, 뭐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8쪽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방범 카메라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당 지금 45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혀 몰랐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CCTV가 설치되고 하면 저희는 그냥 그거를 선 작업해서 종합관제소에서 저희가 그냥 다 지켜보고 활용한다고 그러고 봤는데 CCTV 대당 소프트웨어 비용이 45만 원이 든다? 이거 네, 종합관제 소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CCTV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타고서 관제센터의 서버에 이제 저장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서버에서 그 CCTV 그 카메라까지의 그 이제 전송이라든가 압축, 그 다음에 뭐 그 이제 그 관제하고 관련된 그런 예.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한데 그게 이제 그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게끔 돼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돼서 이게 이제 조정이 이제 되는 건데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것들은 라이센스 비용을 산정을 해서 아예 이제 사업 발주할 때 그렇게 저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도시계획 이제 부서 사업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이관되어 오는 것들이 가끔 그런 라이센스가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좀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시개발하고 할 때 이제 일부 통으로 해서 저희가 예, 인수받는 네, 걸 예, 예.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게 설치가 되고 할 때 라이센스 없이 설치되는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좀 저희가 당초에 협의를 할 때 좀 그런 네.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이제 최근 건들은 괜찮은데 네. 예전에 그 이제 인수받았던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네. 일부분 좀 빠져 있는 네. 것들이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이거는 겁니다. 한 번만 라이센스 예, 네, 요번 투입하면 거, 예, 요번 거 한 번만, 예, 저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네. 요 양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네. 요번만큼만, 근데 예,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한글 프로그램을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한글 프로그램을 평생에 쓰지 않습니까? 예, 내 PC가 망가져도 다른 PC로 해도 프로그램 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라이센스도 저희가 A라는 뭐 이 관제를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100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CCTV가 계속 망가지고 뭐 하면 바꿀 때 이 100개는 유지가 되는 겁니까, 라이센스가? 보통 이런 쪽의 장비에 대한 라이센스는 거의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기계당, 네.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 그 카메라당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는 그 네. 라이센스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쪽의 그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예. 사용하는 유저의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기계에 대한 그 카메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PC 같은 거 살 때 그 네. PC에 기본적으로 운영 체제 윈도우가 깔려져서 이제 네.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PC를 또 사게 되면은 또 윈도우 체제 비용을 또 부담을 하게끔 돼서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요 네트워크 카메라 그 기계에 그 이제 속한 걸로 기계 봐야 전체. 됩니다. 아. 예.
이거 그러면 지금 우리 그 CCTV 현황하고 예. 그 지금 라이센스 그 업체별로 예. 그 라이센스 현황하고 좀 제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번에 이렇게 150개를 구매하면 예. 이제 더 이상 라이센스 없이 뭐 현재는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게 지금 예산 통과가 안 돼서 아니면 지금 예산 통과 시점까지 라이센스 없이 운영되는 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그럼 거죠? 현재는 이제 현재 가동 중인 것도 있고요. 그 이제 네. 가동이 이제 아직 안 된 것들도 있고 네, 해가지고 좀 그거는 지금 음. 명확하게 150개가 지금 현재 뭐 음. 불법으로 쓰고서 이제 라이센스 없이 쓰고서 있느냐 네.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네. 좀 저희가 좀 부족한 분으로 저희가 가지고 네. 있어야 될 부분이 150개 분에 대한 거라서. 그러면 이 라이센스 관련해서는 어느 정부 어느 기관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의 CCTV에 그 관제용에 들어가는 라이센스라 저희가 아니 관리하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소프트웨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불법이면 예. 이거를 이제 점검 나오는 부서가 있잖아요. 정부 네, 부처가 예, 예, 있는데 예, 그 지금 이 CCTV는 어느 부서에서 예. 관장하는 거예요? CCTV는 다 저희 종합관제사업소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예, 네. 어...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좀 재밌네요. 라이센스가 음. 없는 CCTV에 대해서는 이게 불법이다라는 걸 누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거는 이제 보통 예를 이제 들면 단속에 대한 권한. 그 거의 이거는 이 라이센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어.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카메라에는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이제 그 파는 그런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어야 아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없을 때 단속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죠. 단속 권한은 보통 그 문화관광부 쪽에 음. 그 프로그램 이 저작권과 관련된 그런 쪽에 단속반도 네. 있고요. 예,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아니 이게 왜냐하면 구입 당시에 없다는 자체가 지금 불법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예, 일부분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거 만약에 그 없을 때의 법적 제재 조치나 이런 항목까지도 좀 항목도 같이 정리해서 있습니다. 예. 같이 제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거기 13페이지 보면 여성 청소년 용품 있잖아요. 그게 지금 10월에서 12월 분이면 전반기는 줬던 건가요? 13페이지.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은 그 이제 저소득층에 예, 대해서는 이제 시행을 해왔고요. 네. 이번에 이제 그 보편적 지급해서 모든 청소년들한테 네. 다 지급하는 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부터 이렇게 돼. 보급하던 거를 네. 근데 이제 뭐 저소득층만 지급하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르고 어. 이제 또 이 부분들이 저소득층 지급하다 보면 이게 누가 받아가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제 여성 청소년들한테는 전체 다 지급하는 걸 10월 달부터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10월 달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이게 추경에 들어온 요번에 거예요? 그래 10월 달부터 이제 모든 청소년들한테 여성 청소년들한테 다 지급하는 거라서 요번에 예산이 그럼 좀 전에 저소득층 어려운 아이들은 똑같이 그냥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게. 이게 한 달에 12,000원이면 많은 돈은 아닌데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오히려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다 준다는 거는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 외에 좀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더 가는 게 없나? 다른 쪽에서 또 지원하는 건 있나요? 여기 말고? 다른 쪽은 없고요. 이게 이제 뭐 저소득층 청소년이라고 해서 여성 청소년이라고 해서 여성용품이 더 많이 사용되고 이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충분한 양을 해서 이제 보급하는 겁니다. 여기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양만큼. 네네 그렇습니다. 글쎄, 요새 가격들이 비싸서 뭐 이게 만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청소년들에서 전체로 해서 이제 시행을 시작한다니까 네. 한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더 지급이 되고 보편적으로만 다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좀 상위 계층은 굳이 안 해도 이게 큰 돈이 아니라서 그럴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한다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네네. 그 동안은 뭐 이제 월 12,000원씩 매월 12,000원씩 이제
저소득층 해서 이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해서는 기 시행을 해왔고요. 나머지 뭐 그동안 이제 저희는 참여를 저 시행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10월 달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시행하는 거로 저희 시도 보편적 복지에 참여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거 도비 보조 사업으로요. 네. 시비 70%, 도비 30% 이렇게 지원 도비 30%.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매칭 사업입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그 12,000원이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돈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보편적으로 해서 도비가 온다고 그래서 똑같이만 준다는 건 저는 조금 아쉬워서 네.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좀 질문하면 이게 지금 지역화폐를 주는데 이게 지역화폐로 여기 써 있는 문구대로면 이렇게 그걸 구입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활용하게 하는데 이걸로 다른 것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화폐로? 그죠? 그동안은 예. 국민행복카드로 해서 바우처로 이제 지금 해왔던 건데 네. 이게 보면 사용하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이 카드만 사용하는 아이들은 뭐 다른 거를 그렇죠. 판매처에서 알기 때문에 네. 지역화폐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지역화폐로 다른 것도 살 수 있는 거죠.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지역화폐는 어차피 이제 화폐 카드로 네. 이제 충전이 네.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평택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중복 지원 금지에 해당하는 타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 청소년은 제외된 수량입니까? 타 지원용품에서는 여기 이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이 여성 이거 용품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 조례를 어차피- 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혹시 이제 뭐 하여튼 지금 뭐 저희 부서에서 지급하는 거 말고 또 다른 데서 혹시 좀 지급하는 게 생길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할 때 네네. 아마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하라고 이제 그 조례가 이제 명문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또 지원되고 있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지역화폐 지급을 하는데 조례에 보면 그 보건위생 물품 구입할 때 그 금액하고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지역화폐로서 이제 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용도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 적정하게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방법에 보면 2항에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 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 물품의 이용권 가로 열고 보건위생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해서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국민 행복 카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증표 내지는 먼저 그런 거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복지 이제 수급 이제 받는 특정 뭐 이제 저소득층 자녀들 뭐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하다 보면은 이게 어찌 보면은 대외적으로 이제 이게 낙인 내지는 뭐 이제 그런 것들 저소득층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동안은 뭐 증표 뭐 이제 조례 뭐 이렇게 되어 왔었지만은 이제는 이런 걸 표시 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이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네. 조례에 불필요한 게 있다면 네. 개정하든지 하는 네. 조치가 좀 필요한 것처럼 네, 그렇게 보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도 취지는 다 공감하니까 이 조례상에 지금 기록돼 있는 그렇게 쓰게끔 기록돼 있는 걸 주게 돼 있으니 예. 조례 개정을 하던 이렇게 좀 뭔가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예, 그거를 예, 그렇게 예. 예.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네, 개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가적으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아, 깔끔히 살짝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지원하는 연령대가 아무래도 민감한 사춘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이거를 명시화를 한다던가 사용처에 대한 내용 뭐 이런 수량 이런 것까지 다 해버리면 사실 지원 안 하는 이만 못한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명시를 하게 되는 거를 조례화를 한다는 게 조금 취지가 조금 안 맞는 내용 같아서 아마 이런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김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월 12,000원이라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은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예산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지만 사실 12,000원으로 살 수 있는 이 생리용품이 굉장히 작은 겁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사실 조금 더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 명일 경우에도 있고 또 이 생리용품이 사용하는 아이들의 뭐 이런 개인 성향, 피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용품의 종류가 너무 천차만별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정말 너무너무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더 많이 고민을 해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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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최정구 의원님. 관련돼서 좀 찾아보니까 여성 생리용품 전용 지역 화폐가 있고 이 지역 화폐는 온오프 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경기 지역 화폐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카드로 지급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지류용지나 이런 걸로 받아서 어디가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서 뭐 말씀 주셨던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궁금증들은 좀 해소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쪽에 보면 그 액자 케이스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좀 궁금한 거는 전에 사용하던 표창 케이스 가격이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사용하던 재질은 그 벨벳이라 그래서 이제 그 접이식인데 겉에 헝겊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던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요거는 단가가 23,000원 정도 하던 부분이고요. 지금 액자형으로 가는 것은 이제 단가 4만 원 정도 잡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추가로 계산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 사업량에서 1,461개의 수량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된 건가요? 1461개는 연초에 저희가 민간인에 대한 표창은 연초 모든 그 1년치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계획 수립한 그런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1년 정도의 사용 개수. 예, 맞습니다. 1년치 그 민간에 나가는 표창의 그 계획 수량입니다. 네. 그리고 7쪽에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기부금을 모집 접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기 이제 대상자가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다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망하는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마음의 고향도 있을 테고 제가 자기 주소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을 좋아하면은 부산을 고향으로 생각해서 이제 부산에다가 기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모집 접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평택 시민 네.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는데 평택 시민한테 이제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적극적 홍보 내지는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강제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혹시 뭐 이제 이게 남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의 고향이나 출향하신 분들에 대해서 고향에다가 말 그대로 고향을 사랑하는 뭐 이런 기부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그럼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은 있는데 평택시에는 해당하는 조례는 아직 없는 상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예, 조례가 시급하게 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건데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기부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례로 제정이 조례에 그걸 근거로 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아직 없는 거 보면 좀 조례의 제정이 좀 시급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관련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지방에 이제 조례를 이제 제정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임시에 끝나면은 이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올 겁니다. 지금 아직 표준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 제정을 통해서 후속 절차가 다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우려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지역에 평택에 거주한 자가 평택에 못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관행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평택에 낙찰을 받아 공사를 해야 돼.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뭐 건축허가나 이만하게 써 있어요. 뭐 이런 이 준조세 개념의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재정적 여유가 있는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충분히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정말 그 1억이 없어서 10억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 못하는 이제 이게 제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이거는 정말 이상한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단 조례 제정에 관한 부분 그리고 모집과 접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7쪽에 보면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서 기타로 되어 있는 단체가 있는데 기타에 해당하는 4개 단체가 어디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어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대표적인 게 자율방범대하고 시민경찰, 그다음에 민간기동순찰대, 해병전후회가 있는데요. 그 나머지 단체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실명을 거론하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 제한군인의 이렇게 명칭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자율방범 활동을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포함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4개 단체에도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예산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운영 성과, 활동 성과를 평가를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30개 지대가 지금 있다 하더라도 활동 성과가 없으면 그 운영비라든가 그 차량 지원할 때 이건 다 걸러지기 때문에 아마 그 성과를 보고서 저희가 운영비를 여러 가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기타 4개 단체에 대한 현황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6쪽에 보면 도유재산 관리에서 사업개요 3번 주요 사업 내용에
사업량에서 5필지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관리할 것인지 어디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도유재산은 경기도 재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유재산에 대해서 뭐 어떤 불법 사항이라든지 이게 발견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울타리가 필요하면 울타리도 좀 쳐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략적인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 5필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제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 구축 사업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했고요. 이 기부금이 들어오면 기금이 새로 생기는 건가요? 기금 항목이? 예, 그래서 이제 요 기부금 금액도 500만 원 이하로 지금 한정이 돼 있고요. 네네네. 개인만 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법인은 기부가 안 되고, 그래서 내용을 저희가 추정을 아직 정확하게 여기 이제 조례가 제정이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세부적인 거는 제가 여기서 뭐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예측은 500만 원 이하의 기부를 하게 되면 시스템에 다 그게 들어오게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집계가 돼서 그 금액이 지자체로 이전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분기별로 올지 매월 올지 요거는 아직 그 중앙정부에서 지금 방침을 정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어떤 저장고에 모여 있다가 이거를 지자체별로 이제 배분해 주는 형태로 네, 그리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어느 있습니다. 계정으로 들어오게 할 예, 것인지는 예. 조례가 그건 아직 좀 만들어져야 하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찾아보니까 익산의 한병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해서 진행이 되셨는데 그 일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어떤 지진이 나거나 이러면은 출향했던 분들이 우리 고향을 좀 도와주자라고 해서 쭉 기금을 마련을 하는 과정에 이런 제도가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이제 기금들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렇게 재원이 좀 열악한 곳에 있는 시도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금액인데 강사수당이 상반기에는 하반기에 비해서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는 이미 일정 부분 지급이 됐기 때문인지 아니면 뭐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이 강사수당이 좀 작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이제 기준이 코로나 전에 기준이 어떻게 잡혔냐면요. 1시간당 3만 원. 네. 이제 2시간 주 2회. 그 4주 해 가지고 7개 프로그램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동당 336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네.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네. 6월이 지난 시점에서 6월 말까지 집행한 금액하고 향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336만 원에 대한 22개 읍면동이 6개월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걸 판단해서 그 부족분을 추가로 이번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행사 지원비가 있는데 또 매년 진행이 되시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을 하셔서 그 편성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300만 원이면은 행사를 치르기에 적당한 금액이신지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발표하는 건데 이제 장비 예를 들어서 앰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그다음에 홍보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 전에도 이 3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보았던 거고요.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 11쪽에 자료 좀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뭐냐면 자율방문대 지금 현재 차량 운행하고 있는 전체 대수 파악 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구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